네, 한명수 총리를 둘러싼 갑론을박과 문재인 대통령의 움직임은 제가 잠시 뒤 짚어보기로 하고요. 북한발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유사시 중국으로 탈출하는 비밀계획을 세워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문제 강명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 교수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강병규 기자. 네. 김정은의 비밀 도피 계획 어떤 내용입니까? 예, 흔히 말해 북한 전쟁 시나리오라고 해서 영국 언론이 공개한 내용입니다. 화면으로 일단 보시면요. 자, 우선 김정은 전쟁 나면 중국으로 탈출한다. 전용기 2대를 대기시켜놨고요. 그리고 리설주, 김락겸 전략군사령관, 그리고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함께만 도망칠 것이다. 이런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신처, 중국의 접경 지역의 은신처에서 북한군을 원격 지휘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공개됐습니다. 이 시나리오 누구에 의해서 공개된 겁니까? 예, 태영호 전 공사가 일단 영국으로 망명해서 도피를 한 뒤에 그 사실을 미국 CIA와 그리고 영국의 정보 당국에 공개를 한 겁니다. 네. 태영호 전 공사의 입에서 나온 시나리오라는데 강명도 교수 보시기에 이거 신빙성 어느 정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봐서는 태영호 공사가 없는 소리를 만들어낼 사람은 아니고 네. 또 태영호 공사 위치에 있다면 물론 한 10년 동안 해외에 나와서 그 대사관, 외교관 생활을 했지만 한 1년에 몇 번씩은 들어가거든요. 생활청와도 왔고 청와진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위치에 있다면 북한에 들어가서 태영호 공사가 또 누굽니까? 항일 빨산 1세의 집안되는 사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국정원에 한번 연락을 해봤는데요. 국정원 측에서는 우선 태영호 전 공사가 지금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라 좀 난감한 기색을 보였는데 우선 공식 입장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부정을 하지는 않았고요. 다른 경로로 더 확인을 해봤을 때 이제 꽤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네, 강명도 교수 그러면은 지금 이 비밀 도피 계획이라는데 김정은이 탈출할 때 동행하는 인물이 전략군 사령관인 김락겸하고 미사일 개발 주도한 김정식입니다. 네. 왜 이 두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도피한다고 해서 아주 깊숙이 도피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말하자면 미국이 선제 공격하든지 북한의 공격으로 인해서 6.25 사태와 같은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 순식간에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럴 때 대비해서 만약에 밀릴 기미가 보이던가 아니면 또 요새 참수작전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대들도 미국을 비롯한 우리 한국에도 많이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6.25 전쟁과 같은 전면전이 일어나면 이런 부대들이 들어갈 겁니다. 최고사령부, 수뇌부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죠, 김정은이가. 북한 내부에 있기는.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는 건 비행기 안 타고 가더라도 얼마든지 중국에는 피난 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은밀하게 피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은밀하게 갈 수도 있는데 그러나 급하게 급작스럽게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간다면 자동차를 타던가 기차를 타야 되면 그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히려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많죠. 왜? 전면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가는 방법은 비행기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비행기를 대기시켜 놓을 수 있는 상황도 가정해 볼 수 있겠다. 근데 궁금한 거는 왜 미사일 개발 담당자였던 김락겸하고 김정식이냐는. 예, 그거는 김락겸 같은 전략군 사령관은 마찬가지로 전략 로켓 사령관 아닙니까? 미사일 그렇죠. 사령관인데 이 전략이 들어간 건 대체 우리도 지금 미군 전략 로켓 사령관이 왔는데 핵무기를 다루는 사령관입니다. 일반 사령관이 아니에요. 그러면 말하자면 핵코드나 핵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김정은 옆에 있는 사람은 바로 김락겸이기 때문에 김락겸이는 구림자처럼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6.25 전쟁, 이제 전면전 사태가 벌어진다면 또 전면전이 아니더라도 남북 관계가 긴장하고 북미 관계가 긴장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락겸은 항상 김정은 옆에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피난을 가더라도 완전히 전쟁 상황이 끝난 상황에서 가는 게 아니고 전쟁 진행 상황에서 가기 때문에 김락겸은 반드시 필요하죠. 핵 가방을 들고 있는 게 김락겸일 것이다. 그러니까 핵 코드를 마지막에 푸는 사람은 결국은 김락겸이죠. 자, 그런데 태영호 전 공사의 입에서 확인된 김정은의 도피 계획, 여기에 가족이라고 이름을 올린 사람은 이설주, 부인인 이설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강명두 교수, 저희가 알기로는 딸 김주혜가 있지 않습니까?
딸도 놓고 간다는 계획인가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게 언제 말의 시점인가 그게 문제가 되는데 네. 올 때 시점에 사실 이제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외교관이지만 김정은 일가에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김주애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수가 네. 있기 때문에 또 몰라서 말 안 할 수도 있고 알아도 말하지 않았다면 김주애는 뭐 김정은이 하고 이설주가 가게 되면 자연히 따라가는데 뭐 애기 아닙니까? 1살짜리 애기를 그때 당시는 1살, 2살밖에 안 됐는데 뭐 애기도 데리고 간다. 뭐 이런 발표는 안 하더라도 이게 하나의 가설일 수가 있고요. 가정해 볼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다 가게 되면 온 가족이 도망치는 걸로 됩니다. 물론 비밀리에 몰래 가고 일반 주민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고위층은 다 알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럼 불안해하거든요. 네. 그러나 딸이라도 두게 되면 잠시 뭐 중국에 가가지고 뭐 중국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에 가는 것처럼 위장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김정은이나 이설주가 어디 갈 때 주위를 안 데리고 다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실제 뭐 가정 보모가 있고 집에서 크고 뭐 하지 항상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니거든. 그러면 외국에 갈 때 뭐 주애를 데리고 간다 하면 이건 도망친 거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애를 뭐 그렇다고 버린다는 개념보다 더 뒀다가 천천히 아마 위급 상황일 땐 데려가겠죠. 아, 그렇군요. 강병기 기자. 네. 그런데 이번 김정은 비밀 도피 계획에 언급된 탈출 수단으로 참매 1호가 언급이 됐어요. 바로 네. 김정은의 전용기라는데 네. 이 비행기 어떤 비행기입니까? 뭐 현재 뭐 4대 전용기 4대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소식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전용기가 좀 많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2016년 2월이죠. 광명성호 발사달에 참매 1호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는 이 장면입니다. 김정은이 직접 이렇게 타고 다니는 모습이 공개가 됐었는데 이 내부도 사실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내부에는 이제 참모진과 같이 이야기하는 사진들도 좀 공개가 됐고요. 보면은 뭐 애플사에서 만든 이 노트북을 좀 직접 쓰는 그런 화면이 공개가 되면서 아 김정은이 애플을 좀 사랑하는구나 이런 소식도 많이 들렸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전용기 내부인데 이렇게 애플 노트북을 앞에 놓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자유롭게 대화하는 모습. 한눈에 보더라도 상당한 여유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규모는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지난 3월에 풍계리 핵실험장에도 이 전용기가 나타나서 아, 김정은이 핵 관련 뭐 실험을 하는 거 아니냐, 육체 핵실험 관련 가능성까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기 동선만 알면 김정은의 어떤 의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 전용기 안 내부 영상을 보면은 저게 지금 러시아 인류신사에서 제작한 IL-62 M이라는 기종인데 저 비행기 충분히 넓어 보이는데 당장 김정은이 탈출할 때 이설주, 김낙겸, 김정식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간다는 건 좀 약간 의아스러운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아까도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지만 이 2대를 가지고 이제 4명이 이동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김정은과 김낙겸 전략군 사령관이 같이 탑니다. 예, 김낙겸 아까 강명도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김낙겸 하면은 이제 핵 코드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이 핵무기를 최대한 자신과 24시간 가까이 하겠다, 뭐 전시에 가까이 두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이 여객기를 같이 탈 것으로 보이는데 전용기를 같이 탈 것으로 보이는데 전용기가 1974년에 만들어진 전용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노후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보면은 모스크바까지 한 번에 쉬지 않고 비행이 가능하다. 그만큼 연료를 많이 채워 넣을 수 있다. 대형 전용기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2014년에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에 황병서가 갑자기 이제 같이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촬영에 촬영에 김양건 김양건까지, 같이 예. 3명이서 방문을 했었고 이제 관련 직원들도 같이 왔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김정은과 뭐 김낙겸이 두 사람만 탈 수 있는 비행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고 어느 정도 큰 규모의 그런 여객기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저 참매 1호 말고 비행기 말고 또 고급 요트도 또 도피선으로 거론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뭐 호화 요트로 좀 알려진 그런 요트를 좀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영국 언론이 하나의 도피 수단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얼핏 보이는 이 요트인데요. 이게 얼마냐면요. 한 78억 원 정도 됩니다. 하나로. 상당히 비싼 값인데 내부에는 이렇게 회의 시설도 있고 이렇게 직접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 현재는 지금 원산항에 지금 정착돼 있다, 정박돼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김정은의 또 다른 탈출 수단 아니냐 이렇게 전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 요트 생각해보면 그 김정은의 친구죠. 데니스 로드맨 미국 그 NBA 악동 농구 선수가 가가지고 저 요트도 보고 같이
호화 생활도 즐기고 왔었다 이렇게 증언도 하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예, 예. 자, 그런데 강명두 교수, 만약에 아까 언급하셨지만 김정은이 유사시의 핵심 참모 그리고 가족만 데리고 탈출했다. 그럼 이건 북한 내 수뇌부들은 어느 정도 다 알 텐데 다 알고 그런 있죠. 김정은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울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제가 봐서는 도망친다는 개념보다도 작전 지휘를 위해서 최고 사령관이 살아야 이제 작전을 지휘할 수 있고 하나로 뭉치는 신 같은 존재 아닙니까? 네. 신이 죽었다면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아야 된다는 어떤 개념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무조건 살아야 된다는, 살려야 된다는 개념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이나 병사들까지 알려만 앉으면 전쟁은 끝까지 하죠. 그리고 알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도망치든 뭘 타고 도망치든 김낙겸 하나 데리고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 데리고 가면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뇌부가 다 도망치는 걸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당히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낙겸이나 딱 한두 명만 데리고 이제 간다는 건데 거기 아까 김종식이라는 군수 담당 공업부장 데리고 간다고 나왔는데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전시가 되면 전시에는 모든 공장기업소가 다 전시 체제로 변하고요. 군수 공장이 다 산 밑에 이 터널, 그러니까 갱도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수 물품 생산 지휘 라인이 바로 김정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치밀하게 좀 준비하느라고 한 것 같다. 다른 사람 다 고두절미하고 딱 필요한 두 사람만 데리고 가는 거는 마지막까지 전쟁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계획이 미국이 참수작전을 실행하거나 유사시라는 전제 조건이 달린 탈출 계획인데 탈출 지역이 중국이에요. 과연 중국에서 김정은을 받아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받아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뭐냐면 먼저 공격하지 않았을 때 북한이 공격하지 않고 지금 선제 공격이나 참수작전이 작년도부터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네. 작년 지금 8월부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9월에 5차 핵실험 한다면 완전히 참수작전 선제 공격 훈련까지 하고 있다고 막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경우 미국이 참수작전 하든지 선제 공격을 하든지 예방 전쟁을 해서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장됐을 때 책임을 누구에게 했냐 이게 문제죠. 그러면 미국에게 있다고 보여지면 중국은 받아줍니다. 저는 그건 뭐 공식적으로라도 받아줄 것 같아요. 왜? 중국도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러나 북한이 먼저 공격을 해서 과물 포위 공격한다든지 이런 공격을 해서 자기를 국익을 보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이 공격을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공격을 한다면 맞받아 공격하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된다면 중국이 개입할 여지가 상당히 없기 때문에 그때는 중국뿐만 아니고 김정은이 숨을 곳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보의 제공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태영호 전 북한 대사관 공사였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가 지난해 12월 탈북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심경, 한번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김정은 정권을 위해 활약해온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태영호입니다. 3만 명 탈북민의 김정은 타도 외침이 임진각 망배단에서 울려 퍼질 때 통일의 아침은 반드시 밝아올 것입니다. 통일된 대한민국 만세! 자, 강명도 교수님, 태영호 전 공사가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땅을 밟고서 저 탈북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영국 정보기관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영국 정보기관에 이 이야기를 하고 들어온 이유는 뭘까요? 근데 이유보다도요, 정보기관에 자기 보호를 요청했기 때문에 저하고 지금 케이스가 비슷해요. 제가 원래 한국 오기 전에 미국 대사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호 신청하고 미국으로 망명하겠다는 망명 신청을 할 때면 정보기관에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 자기 몸값도 올라가고 보호도 더 잘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는 이제 영국 정보기관과 미국 CIA 그 정보기관에 다 거반 다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도리어 그런 고급 정보를 알고 있으면 한국 가지 말고 우리한테 있어라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는 없나요? 강명도 교수께는 그런 요청 없었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미국에 간 사람도 많죠. 영국에 간 사람도 있고 고위층들이 직접 저 3국에서 미국행, 영국행, 유럽행 택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봐서는 이 태영호 공사도 처음에
우리하고 연계가 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쪽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오겠다는, 우리한테 오겠다고 싶은 것을 먼저 말했기 때문에 한국에 오고 싶다는 이야기를. 만약에 영국에 있겠다 아니면 미국에, 영국은 제가 봐서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영국 상황. 왜? 영국이라는 나라는 그때 당시만 해도 EU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유럽 전체를 요건 없이 다닐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독일 비롯해가지고 공작원들이 많이 나가 있거든요. 심지어 뭐 유럽인들 납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위험한데 미국에 가려고 했을 거는 같아요. 미국에는 좀 안전하다 생각하고 가려고 했을 수는 있지만 먼저 우리한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이나 영국에 떨어지겠다고 하면 가로챈 걸로 됐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이게 가장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김정은이 저렇게 맨날 미국하고 직접 대적하겠다고 그래서 떵떵거리면서 전쟁 벌이겠다고 하는데 실상은 이런 비밀 탈출 계획까지 세워놓고 도망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김정일 시대랑 김일성 시대에도 이런 계획이 있었겠느냐라는 걸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산 뭐 이렇게 뭐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라고는 보지 않고 결사항전 마지막까지 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아, 이게 더 위험한 이게 만약에 계획이다. 중국에 가가지고 전략권 이제 말해서 전략사령관, 로켓 사령관 김낙점이까지 데려간다는 건 마지막 한 방에 몰락하는 순간에 핵무기 터치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게 중국이 그걸 허락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더 위험하다고 제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뭐 핵무기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뭐 핵실험 한 번도 하지 않을 때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당시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93년도, 94년도 폭격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클린턴 행정부 시절이지만 페리 국방장관이 청문회에 나와서 북한이 원상복귀하지 않으면 핵을 원위치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영변 핵단지 시설을 폭격하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여기에 대비해가지고 공격할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도 인류신 비행기를 대기시켜 놓은 상태였거든요. 네. 뭐 중국으로 갈지 스위스로 갈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때 당시 93년도에 지금 김정은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이미 스위스로 다 그렇죠. 피난 가 있었던. 네. 그래서 유학을 그걸로 가게 됐습니다. 자, 도리어 이런 도피 계획이 결사항전에 더 신호가 될 수 있다라는 진단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결사항전의 의지가 담길 걸까요? 김정은이 오늘 8일 만에 관영 매체 행보를 공개했는데 을지훈련 사흘째를 오늘 보란 듯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소를 시찰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현수 기자, 어떤 연구소였습니까? 네, 8일 만에 등장을 했는데요. 매우 밝은 표정으로 이 ICBM을 만드는 그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소에 방문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을 격려하고 지금 방금 보셨지만 정말 활짝 밝은 모습으로 시찰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보통 현지 지도는 며칠에 갔는지 알려지진 않지만 보통 공개한 전날 갔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미 군 수뇌부가 오산 기지를 찾아서 기자회견을 했던 날인데 아마 그거에 대한 맞불성 성격의 공개 행사가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그런데 북한 보도 내용을 보니까 김정은이 연구소 찾아가지고 지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고체 엔진 꽝꽝 개발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네. 왜 고체 엔진을 강조한 겁니까? 이게 꽝꽝 생산하라는 표현도 참 신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꽝꽝이 어디 부딪힐 때 나는 소리인데 검색을 해보니까 기세 좋게 일이 진행되는 모양이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고체 엔진 생산에 박차를 가해라 이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요. 고체 엔진으로 가는 미사일과 액체 연료가 들어가는 이제 엔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보통 최근에 쐈던 이제 화성형 같은 경우는 액체 연료가 들어갑니다. 근데 고체 연료가 액체 연료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언제든지 준비해서 기습 발사를 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아마 고체 연료가 들어가는 엔진 개발에 좀 더 박차를 가해라라고 김정은이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강명도 교수께 이거 한번 여쭤보시면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유독 우리가 전략무기다. 우리 남한으로 봐서도 좀 꽁꽁 숨겨야 될 만한 미사일 개발 모습, 공장, 연구소까지 시찰한 걸 다 공개하고 보여주는데 이거 어떤 의도가 있는 거라고 보입니까? 심지어 뭐 전략 로켓 터널까지 그러니까요, 창고까지 네. 한번 까불려면 까불하는 식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은 제가 그 김정은의 의도를 지금 파악해 보면 먼저 공격할 의도는 없어요, 진짜. 네. 자기 체제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나를 참수작전 하든지 나를 죽이려고 하든지 아니면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하면
다 죽이겠다는 의도가 있는데 우리 이런 무기를 가지고 그냥 혼자만 당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 이게 지금 김정일의 답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의 동의 없이도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발언과 상충되는 내용인데 당시의 문재인 대통령 발언부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네, 네, 지금 일단 미군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을 좀 더 해석을 해보면 이건 전시 상황을 좀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북한이 이제 최근에 괌 타격 계획을 좀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한반도 내에 있는 미군 자산을 자체적으로 좀 운영을 하는데 한국군의 그리고 한국의 그런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지 뭐 전시에 뭐 한국의 동의 없이 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아니라고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북한에 대한 그 경고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승인 없이는 전쟁 못하는가 하는 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승인 안 해주면 한국 정부가 지금 좀 진보적인 정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인 안 해주면 전쟁은 영원히 안 일어나겠구나. 그리고 제멋대로 놀까봐 오히려 여기에 대한 전략적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승인 안 하더라도 우리가 너희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한번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나 이렇게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게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명분 쌓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만약에 괌 포위 공격을 하게 되면 핵잠수함이 와가지고 몰래 와서 공격하는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우리하고 우리한테 알릴 때는 우리 용토를 이용해가지고 활용해서 이제 비행기가 들고 하면 우리 용해를 써야 됩니다. 용토나 용공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미국이 때릴 수 있는 건 핵잠수함이죠. 네. 핵잠수함이 와가지고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발사하는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해서 공격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사흘째까지도 긴장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까지 저희가 한번 진단을 해봤고요. 자, 두 번째 데스킹 주제 큐시트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작년 지금 8월부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9월에 5차 핵실험 한다면 완전 참수작전, 선제국경 훈련까지 하고 있다고 막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경우 미국이 참수작전 하든지 선제공격을 하든지 예방전쟁을 해서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장됐을 때 책임을 누구에게 했냐? 이게 문제죠. 그러면 미국에게 있다고 보여지면 중국은 받아줍니다. 저는 그건 공식적으로라도 받아줄 것 같아요. 왜? 중국도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러나 북한이 먼저 공격을 해서 괌을 포위 공격한다든지 이런 공격을 해서 자기를 국익을 보유하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이 공격을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공격을 한다면 맞받아 공격하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된다면 중국이 개입할 여지가 상당히 없기 때문에 그때는 중국뿐만 아니고 김정은이 숨을 곳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보의 제공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태영호 전 북한 대사관 공사였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가 지난해 12월 탈북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심경, 한번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김정은 정권을 위해 활약해온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태영호입니다. 3만 명 탈북민의 김정은 타도 외침이 임진각 망배단에서 울려 퍼질 때 통일의 아침은 반드시 밝아올 것입니다. 통일된 대한민국 만세! 자, 강명도 교수님, 태영호 전 공사가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땅을 밟고서 저 탈북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영국 정보기관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영국 정보기관에 이 이야기를 하고 들어온 이유는 뭘까요? 근데 이유보다도요, 정보기관에 자기 보호를 요청했기 때문에 저하고 지금 케이스가 비슷해요. 제가 원래 한국 오기 전에 미국 대사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호 신청하고 미국으로 망명하겠다는 망명 신청을 할 때면 정보기관에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 자기 몸값도 올라가고 보호도 더 잘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는 이제 영국 정보기관과 미국 CIA 그 정보기관에 다 거반 다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도리어 그런 고급 정보를 알고 있으면 한국 가지 말고 우리한테 있어라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는 없나요? 강병도 교수께는 그런 요청 없었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미국에 간 사람도 많죠. 영국에 간 사람도 있고 고위층들이 직접 저 3국에서 미국행, 영국행, 유럽행 택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봐서는 이 태영호 공사도 처음에 우리하고 연계가 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쪽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오겠다는, 우리한테 오겠다고 싶은 것을 먼저 말했기 때문에 한국에 오고 싶다는 이야기를. 만약에 영국에 있겠다 아니면 미국에, 영국은 제가 봐서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영국 상황. 왜? 영국이라는 나라는 그때 당시만 해도 EU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유럽 전체를 요건 없이 다닐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독일 비롯해가지고 공작원들이 많이 나가 있거든요. 심지어 뭐 유럽인들 납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위험한데 미국에 가려고 했을 거는 같아요. 미국에는 좀 안전하다 생각하고 가려고 했을 수는 있지만 먼저 우리한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이나 영국에 떨어지겠다고 하면 가로챈 걸로 됐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이게 가장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김정은이 저렇게 맨날 미국하고 직접 대적하겠다 그래서 떵떵거리면서 전쟁 벌이겠다고 하는데 실상은 이런 비밀 탈출 계획까지 세워놓고 도망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김정일 시대랑 김일성 시대에도 이런 계획이 있었겠느냐라는 걸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한명수 총리를 둘러싼 갑론을박과 문재인 대통령의 움직임은 제가 잠시 뒤 짚어보기로 하고요. 북한발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유사시 중국으로 탈출하는 비밀 계획을 세워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문제 강명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 교수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강병규 기자. 네. 김정은의 비밀 도피 계획 어떤 내용입니까? 예, 북한, 흔히 말해 북한 전쟁 시나리오라고 해서 영국 언론이 공개한 내용입니다. 화면으로 일단 보시면요. 자, 우선 김정은 전쟁 나면 중국으로 탈출한다. 전용기 2대를 대기시켜놨고요. 그리고 리설주, 김락겸 전략군사령관, 그리고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함께만 도망칠 것이다. 이런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신처, 중국의 접경 지역의 은신처에서 북한군을 원격 지휘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공개됐습니다. 이 시나리오 누구에 의해서 공개된 겁니까? 예, 태영호 전 공사가 일단 영국으로 망명해서 도피를 한 뒤에 그 사실을 미국 CIA와 그리고 영국의 정보 당국에 공개를 한 겁니다. 네. 태영호 전 공사의 입에서 나온 시나리오라는데 강명대 교수 보시기에 이거 신빙성 어느 정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봐서는 태영호 공사가 없는 소리를 만들어낼 사람은 아니고 네. 또 태영호 공사 위치에 있다면 물론 한 10년 동안 해외에 나와서 그 대사관, 외교관 생활을 했지만 1년에 몇 번씩은 들어가거든요. 생활청와도 왔고 청와진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위치에 있다면 북한에 들어가서 태영호 공사가 또 누굽니까? 항일발산 1세의 집안되는 사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국정원에 한번 연락을 해봤는데요. 국정원 측에서는 우선 태영호 전 공사가 지금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라 좀 난감한 기색을 보였는데 우선 공식 입장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부정을 하지는 않았고요. 다른 경로로 더 확인을 해봤을 때 이제 꽤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네, 강명대 교수. 그러면은 지금 이 비밀 도피 계획이라는데 김정은이 탈출할 때 동행하는 인물이 전략권 사령관인 김락겸하고 미사일 개발 주도한 김정식입니다. 네. 왜 이 두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도피한다고 해서 아주 깊숙이 도피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말하자면 미국이 선제 공격하든지 북한의 공격으로 인해서 6.25 사태와 같은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 순식간에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럴 때 대비해서 만약에 밀릴 기미가 보이던가 아니면 또 요새 참수작전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대들도 미국을 비롯한 우리 한국에도 많이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6.25 전쟁과 같은 전면전이 일어나면 이런 부대들이 들어갈 겁니다. 최고사령부, 수뇌부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죠, 김정은이가. 북한 내부에 있기는.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는 건
비행기 안 타고 가더라도 뭐 얼마든지 중국에는 피난 갈 수 있는 네. 상황이 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은밀하게 피난 갈 수도 그렇죠. 있고. 은밀하게 갈 수도 있는데 그러나 급하게 뭐 급작스럽게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은밀하게 간다면 자동차를 타던가 기차를 타야 되면 그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히려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많죠. 왜? 전면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가는 방법은 비행기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비행기를 대기시켜 놓을 수 있는 상황도 가정해 볼 수 있겠다. 근데 궁금한 거는 왜 미사일 개발 담당자였던 김낙겸하고 김정식이냐는. 아, 예, 그거는 이제 전낙겸 같은, 김낙겸 같은 전략군 사령관은 마찬가지로 전략 로켓 사령관 아닙니까? 네, 미사일 그렇죠. 사령관인데 이 전략이 들어간 건 대체 우리도 지금 미군 전략 로켓 사령관이 왔는데 한 명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아까도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지만 이 두 대를 가지고 이제 4명이 이동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김정은과 김낙겸 전략군 사령관이 같이 탑니다. 예, 김낙겸 아까 강명도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김낙겸 하면은 이제 핵 코드를 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이 핵무기를 최대한 자신과 24시간 가까이 하겠다, 뭐 전시에 가까이 두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이 여객기를 같이 탈 것으로 보이는데 전용기를 같이 탈 것으로 보이는데 전용기가 1974년에 만들어진 전용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노후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보면은 모스크바까지 한 번에 쉬지 않고 비행이 가능하다. 그만큼 연료를 많이 채워 넣을 수 있다. 대형 전용기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2014년에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에 황병서가 갑자기 이제 같이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촬영에 예, 촬영에 황병서, 김양건 김양건까지, 같이 예. 3명이서 방문을 했었고 이제 관련 직원들도 같이 왔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김정은과 뭐 김낙겸이 두 사람만 탈 수 있는 비행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고 어느 정도 큰 규모의 그런 여객기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저 참매 1호 말고 비행기 말고 또 고급 요트도 또 도피선으로 거론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뭐 호화 요트로 좀 알려진 그런 요트를 좀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영국 언론이 하나의 도피 수단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얼핏 보이는 이 요트인데요. 이게 얼마냐면요. 한 78억 원 정도 됩니다. 하나로. 상당히 비싼 값인데 내부에는 이렇게 회의 시설도 있고 이렇게 직접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김정은 현재는 지금 원산항에 지금 정착돼 있다, 정박돼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김정은의 또 다른 탈출 수단 아니냐 이렇게 전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 요트 생각해보면 그 김정은의 친구죠. 데니스 로드맨 미국 그 NBA 악동 농구 선수가 가가지고 저 요트도 보고 같이 호화 생활도 즐기고 왔었다 이렇게 증언도 하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예, 예. 자, 그런데 강명두 교수 만약에 아까 언급하셨지만 김정은이 유사시의 핵심 참모 그리고 가족만 데리고 탈출했다. 그럼 이건 북한의 수뇌부들은 어느 정도 다 알 텐데 다 알고 그런 있죠. 김정은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울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제가 봐서는 도망친다는 개념보다도 작전 지휘를 위해서 최고 사령관이 살아야 이제 작전을 지휘할 수 있고 하나를 뭉치는 신 같은 존재 아닙니까? 네. 신이 죽었다면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아야 된다는 어떤 개념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무조건 살아야 된다는, 살려야 된다는 개념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이나 병사들까지 알려만 앉으면 전쟁은 끝까지 하죠. 그리고 알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도망치든 뭘 타고 도망치든 김낙겸 하나 데리고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 데리고 가면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뇌부가 다 도망치는 걸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당히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낙겸이나 딱 한두 명만 데리고 이제 간다는 건데 거기 아까 김종식이라는 군수 담당 공업부장 데리고 간다고 나왔는데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전시가 되면 전시에는 모든 공장기업소가 다 전시 체제로 변하고요. 군수 공장이 다 산 밑에 이 터널, 그러니까 갱도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수 물품 생산 지휘 라인이 바로 김정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치밀하게 좀 준비하느라고 한 것 같다. 다른 사람 다 고두절미하고 딱 필요한 두 사람만 데리고 가는 거는 마지막까지 전쟁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계획이 미국이 참수작전을 실행하거나 유사시라는 전제 조건이 달린 탈출 계획인데 탈출 지역이 중국이에요. 과연 중국에서 김정은을 받아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받아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뭐냐면 먼저 공격하지 않았을 때 북한이 공격하지 않고 지금 선제 공격이나 참수작전이 작년도부터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산 뭐 이렇게 뭐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라고는 보지 않고 결사항전 마지막까지 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아, 이게 더 위험한 이게 만약에 계획이다. 중국에 가가지고
이제 말해서 전략사령관, 로켓사령관 김낙겸이까지 데려간다는 건 마지막 한 방에 몰락하는 순간에 핵무기 터치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게 중국이 그걸 허락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더 위험하다고 제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뭐 핵무기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뭐 핵실험 한 번도 하지 않을 때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당시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93년도, 94년도 폭격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클린턴 행정부 시절이지만 페리 국방장관이 청문회에 나와서 북한이 원상복귀하지 않으면 핵을 원위치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영변 핵단지 시설을 폭격하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여기에 대비해가지고 공격할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도 인류신 비행기를 대기시켜 놓은 상태였거든요. 네. 뭐 중국으로 갈지 스위스로 갈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때 당시 93년도에 지금 김정은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이미 스위스로 다 그렇죠. 피난 가 있었던. 네. 그래서 유학을 그걸로 가게 됐습니다. 자, 도리어 이런 도피 계획이 결사항전에 더 신호가 될 수 있다라는 진단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결사항전의 의지가 담길 걸까요? 김정은이 오늘 8일 만에 관영 매체 행보를 공개했는데 을지훈련 사흘째일 오늘 보란 듯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소를 시찰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현수 기자, 어떤 연구소였습니까? 네, 8일 만에 등장을 했는데요. 매우 밝은 표정으로 이 ICBM을 만드는 그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소에 방문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을 격려하고 지금 방금 보셨지만 정말 활짝 밝은 모습으로 시찰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보통 현지 지도는 며칠에 갔는지 알려지진 않지만 보통 공개한 전날 갔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미 군 수뇌부가 오산 기지를 찾아서 기자회견을 했던 날인데 아마 그거에 대한 맞불성 성격의 공개 행사가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그런데 북한 보도 내용을 보니까 김정은이 연구소 찾아가지고 지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고체 엔진 꽝꽝 개발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네. 왜 고체 엔진을 강조한 겁니까? 이게 꽝꽝 생산하라는 표현도 참 신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꽝꽝이 어디 부딪힐 때 나는 소리인데 검색을 해보니까 기세 좋게 일이 진행되는 모양이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고체 엔진 생산에 박차를 가해라 이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요. 고체 엔진으로 가는 미사일과 액체 연료가 들어가는 이제 엔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보통 최근에 쐈던 이제 화성형 같은 경우는 액체 연료가 들어갑니다. 근데 고체 연료가 액체 연료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언제든지 준비해서 기습 발사를 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아마 고체 연료가 들어가는 엔진 개발에 좀 더 박차를 가해라라고 김정은이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강명도 교수께 이거 한번 여쭤보시고,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유독 우리가 전략무기다, 우리 남한으로 봐서도 좀 꽁꽁 숨겨야 될 만한 미사일 개발 모습, 공장, 연구소까지 시찰한 걸 다 공개하고 보여주는데 이거 어떤 의도가 있는 거라고 보입니까? 심지어 뭐 전략 로켓 터널까지 그러니까요, 창고까지 네. 한번 까불려면 까불하는 식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은 제가 그 김정은의 의도를 지금 파악해 보면 먼저 공격할 의도는 없어요, 진짜. 네. 자기 체제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나를 참수작전 하든지 나를 죽이려고 하든지 아니면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하면 다 죽이겠다는 의도가 있는데 우리 이런 무기를 가지고 그냥 혼자만 당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 이게 지금 김정은의 답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의 동의 없이도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 네, 핵무기를 다루는 사령관입니다. 네. 일반 사령관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말하자면 핵코드나 핵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김정은 옆에 있는 사람은 바로 김낙겸이기 때문에 김낙겸이는 구림자처럼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6.25 전쟁, 네. 이제 전면전 사태가 벌어진다면 네. 또 전면전이 아니더라도 남북 관계가 긴장하고 북미 관계가 긴장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낙겸은 항상 김정은 옆에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피난을 가더라도 완전히 전쟁 상황이 끝난 상황에서 가는 게 아니고 전쟁 진행 상황에서 가기 때문에 김낙겸은 반드시 필요하죠. 핵 가방을 들고 있는 게 김낙겸일 것이다. 그러니까 핵 코드를 마지막에 푸는 사람은 결국은 김낙겸이죠. 자, 그런데 태영호 전 공사의 입에서 확인된 김정은의 도피 계획, 여기에 가족이라고 이름을 올린 사람은 이설주, 부인인 이설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강명두 교수, 저희가 알기로는 딸 김주혜가 있지 않습니까? 딸도 놓고 간다는 계획인가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게 언제 말의 시점인가 그게 문제가 되는데 네. 올 때 시점에 사실 이제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외교관이지만
김정은 일가에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김주애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몰라서 말 안 할 수도 있고 알아도 말하지 않았다면 김주애는 뭐 김정은이하고 이설주가 가게 되면 자연히 따라가는데 뭐 애기 아닙니까? 1살짜리 애기를 그때 당시는 1살, 2살밖에 안 됐는데 뭐 애기도 데리고 간다. 뭐 이런 발표는 안 하더라도 이게 하나의 가설일 수가 있고요. 가정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다 가게 되면 온 가족이 도망치는 걸로 됩니다. 물론 비밀리에 몰래 가고 일반 주민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고위층은 다 알게 돼 있거든요. 그럼 불안해하거든요. 그러나 딸이라도 두게 되면 잠시 뭐 중국에 가가지고 뭐 중국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에 가는 것처럼 위장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김정은이나 이설주가 어디 갈 때 주위를 안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제 뭐 가정 보모가 있고 집에서 크고 뭐 하지 항상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니거든. 그러면 외국에 갈 때 뭐 주애를 데리고 간다 하면 이건 도망친 거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애를 뭐 그렇다고 버린다는 개념보다 둬뒀다가 천천히 아마 위급 상황일 땐 데려가겠죠. 그렇군요. 강병기 기자. 네. 그런데 이번 김정은 비밀 도피 계획에 언급된 탈출 수단으로 참매 1호가 언급이 됐어요. 바로 김정은의 전용기라는데 이 비행기 어떤 비행기입니까? 뭐 현재 뭐 4대 전용기 4대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소식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전용기가 좀 많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2016년 2월이죠. 광명성호 발사 날에 참매 1호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는 이 장면입니다. 김정은이 직접 이렇게 타고 다니는 모습이 공개가 됐었는데 이 내부도 사실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내부에는 이제 참모진과 같이 이야기하는 사진들도 좀 공개가 됐고요. 보면은 뭐 애플사에서 만든 이 노트북을 좀 직접 쓰는 그런 화면이 공개가 되면서 김정은이 애플을 좀 사랑하는구나 이런 소식도 많이 들렸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전용기 내부인데 이렇게 애플 노트북을 앞에 놓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자유롭게 대화하는 모습. 한눈에 보더라도 상당한 여유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규모는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지난 3월에 풍계리 핵실험장에도 이 전용기가 나타나서 김정은이 핵 관련 뭐 실험을 하는 거 아니냐, 육체 핵실험 관련 가능성까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기 동선만 알면 김정은의 어떤 의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 전용기 안 내부 영상을 보면은 저게 지금 러시아 인류신사에서 제작한 IL-62M이라는 기종인데 저 비행기 충분히 넓어 보이는데 당장 김정은이 탈출할 때 이설주, 김낙겸, 김정식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간다는 건 좀 약간 의아스러운